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녹화하는 것 같죠? 딴소리 하다가, 사라졌어. 왜 또 사라졌지? 저 안 보이죠? 그렇다면은, 칼을, 나왔다. 나왔어. 나왔습니다. 계속 할게요. 나왔으니까. 자, 문제 2번입니다. 28페이지. 보조 부분 원가의 배분인데,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이게 지금 기본적인 거 물어볼수록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요거 원가 이게 공부할 때 초반에 나오는 계산 문제, 아주 이제 난도 높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자, 볼게요. 자, 이거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일단 여러분 그 개별 원가 계산 안에 있는 뭐 하나의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계종, 실정표, 전변초. 여러분 이거 외워야 돼. 그리고 외운다는 게 이거를 외우는 거 쓰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만 머릿속에 틀로서 계종 첫 번째 박스, 실정표 두 번째 박스, 전변초 세 번째 박스. 박스에서 공을 하나씩 빼고 무조건 세 개는 하나씩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원가 공부할 때는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지도가 있어야 미니맵이 있어야 내가 어디 있는지 길을 잃지 않잖아. 됐죠? 그렇게 됐고요. 지금 요걸 보시는데 보조 부분 원가는 그냥 개별 원가 안에 있는 그냥 자잘한 주제야. 자잘한 주제. 큼직큼직한 주제라기보다 자잘한 이슈에 대해서 하나 설명해 보자라는 이 공부해 보자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항상 문제 주어지죠, 여러분. 보조 부문, 제조 부문. 있는데 제조 부분에서 들어간 여러분 제조 간접 원가는 당연히 제품으로 흘러 들어가겠지. 그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 삼고자 하는 거는 이거야. 자, 제조, 예를 들면 새우깡을 만든다. 새우깡을 만들면 뭐 밀가루를 반죽하는 기계가 있거나, 뭐 그걸 튀기는 기계가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제조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조하기 위한 부분이 있다는 거야. 뭐냐 하면 그 새우깡을 튀기는 기계가 고장 났어. 그럼 그걸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수선. 고장난 거 고치는 거 수선. 그리고 여러분, 동력실이나 전기실에서 기계가 돌아가는데 전력도 보조해야 될 거 아니야. 기계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그게 바로 보조 역할을 하는 부문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여러분, 제조간접원가가 든다는 거지. 전기도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갈 건데, 여기에 들어간 제조간접원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일단? 보조 부문 원가는 뭐 그걸 비용 처리하면 안 돼, 당연히. 얘도 결과적으로는 제조 부문의 제조 간접 원가로 넣어줘야 돼. 그럼 제조 부문에서 받았지, 지금. 보조 부문으로부터 제조 간접 원가를 받아왔잖아.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원래 제조 부분에서 갖고 있던 제조 간접 원가에다가 보조 부문에서 배부받은, 새로 추가로 배부받은 애까지 합쳐서 어디에 넣어야 돼? 제품에 배부해야지. 우리는 지금 제조 간접 원가, 오버헤드 코스트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조 부분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잡다한 비용들을 제조 부분에 어떻게 뿌려줄 것인가라는 거야. 그거에 대한 이슈입니다. 여기 항상 문제에 나와요. 배부전 원가, 뭐 30만 원, 20만 원. 제조 부분에 23만 원, 27만 원. 여러분 결론부터 볼까요? 회사가 총 들어간 돈은 100만 원이죠. 그죠? 100만 원이지. 100만 원이죠. 이렇게. 또 사라졌어. 왜 이렇게 있다가 없다가 사라지지? 자, 이럴 때는 공유를 한번 풀었다가 하면 되거든요. 공유를 풀었다가 다시 공유를 걸게요. 짠, 다시 나왔습니다. 자, 그럼 공유 풀면은 다시 한번 잠깐 세팅을 해야 돼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몇 초만 채팅창이랑 이런 걸 다시 세팅해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자, 됐죠? 보면은 다시 말할게요. 제조 부분에서 23만, 27만 원이 들고, 자, 보조 부분에서 30만 원, 20만 원이 들었어요? 이 50만 원이 지금 문제인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보조 부분에서 들어간 배부 전원가 이 50만 원을 결과적으로는 여기 배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조 부분에.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사가 들어간 제조 간접가 100만 원을 제품에 넣어줘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은. 됐죠? 우리는 그걸 하는 거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뭐 잡다하게 무슨 상호배분법 이런 거야. 그냥 뭐 잡다하다기보다 중요하죠. 분별하게 있어야 되고 하지만 뭘 하는지부터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보조 부분은 배부를 하고 나면 당연히 얘들은 빵이 돼요. 보조 부분 그 자체로 뭔가 남아있으면 안 되지.
전부 다 제조 부분으로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다? 보조 부분에서 들어간 여기 어떤 방법을 쓰든 결과적으로는 공통점은 보조 부분에서 들어간 모든 돈은 제조 부분으로 들어가서 얘들은 빵이 된다. 0이 된다. 그죠? 요거부터 알고 쭉 풉시다. 여러분 여기 주어지는 자료가 있어요. 뭐 가공 부분에서 가공 부분, 제조 부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기 예를 들면 S1, S2, P1, P2 말하다 보면 헷갈리니까 약자를 쓰는데 여러분 S는 서브야 서브, 보조. 여러분 요거 많이 그냥 요렇게 약자로 많이 풀죠. 시험 볼 때. 보조니까 서브야 서브. SUB 서브 S를 쓰는 거고요. 제조 부분의 P는 프라임이야 프라임. 주된 부분이라는 뜻이야. 프라임 혹은 프로덕트 제품에 관련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쓰기도 하고 보통 프라임이란 게 뭐예요? 그냥 그게 핵심이다 뭐 그런 뜻이잖아. P1, P2 할 때는 뭐 프라임 혹은 프로덕트를 써서 제조하는 그 자체에 대한 부분, 주된 부분 을 쓰는 거고 P를 쓰는 거고 보조 부분은 보조란 뜻의 서브라고 해서 S를 쓰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그대로 푸셨을 텐데 요렇게 약 할게요. 수소는 S1, 동력은 S2, 제조, 가공은 P1, 조립은 P2 요렇게 해서 볼게요. 자, 여러분 문제 항상 나와요. 1번 이 문제는 상호배분법이네요. 상호배분법. 이렇게 쭉 물어보는데 상호배분을 해요. 상호배분법을 이용해서 지금 보조 부분을 제조 부분 원가로 다 보낼 거야. 이따가 할 거예요. 보내고 나서 지금 받았지. 그러니까 제조관점 원가와 제조관점 원가 배부율이 있고 실제 제품 A와 제품 B에 배부되는 제조관점 원가까지 계산해 보라는 거야. 보통 위에 있는 이것만 객관식에서 많이 물어보니까 도대체 내가 하는 이 작업이 뭐 하는 거지? 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문제 전체에서 그걸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아, 여러분, 보조 부분에 배부전 원가를 전부 다 주된 P1, P2로 보내고요. 그걸로 그 합한 금액을 제조 간접 원가로 제품에 뿌리세요. 이거를 쭉 한번 해보세요. 라는 문제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주관식이니까. 자, 볼게요. 29페이지. 그럼 여기 뭐 이게 이론이죠? 이론 정리 요 정도까지 해주셔야 돼요. 문제 난도에 따라서 다 나옵니다, 이거. 박스가 두 개가 있어, 항상. 항상은 아니고, 박스가 있다는 말은 여러분, 그 박스에서 하나씩 뽑는 거야, 공을. 항상 생각하세요, 여러분. 박스 1, 단일 배부율법이냐, 이중 배부율법이냐. 이거를 여러분 많이 이제 문제화 되진 않습니다. 숫자로 하지만 실제로 된 기출도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 보통은 두 번째 박스를 물어보죠. 직단상. 요 세 개를 구별하는 게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하는데 앞에 이 베리에이션이 앞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이 박스 1에서 단 2 중에 단일 배부율법을 가정하고 우리는 풀 거야, 앞으로. 하지만 무조건 단일 배부율법은 아닌 거예요. 앞에 기출문제 보다 보면 이중 배부율법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박스가 두 개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단일 배부율법이면서 빨간색 공을 뽑는 거지. 직단상 이 중에 하나를 뽑아서 계산하는 걸 물어봅니다. 하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중 배부율법인 경우에서 직단상을 물어보기도 한다고. 됐죠? 그래서 여러분 채팅으로 물어본 거는 이따가 그 클립 끝나고 제가 마무리할 때 한번 그 질의 응답할게요. 자, 이중 배부율법은 뭐냐 하면 밑에 보세요.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 별로 배부 기준을 나누겠다는 게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그냥 거창해서 그렇지. 단일 배부율과 이중 배부율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제조 간접 원가도 나뉘잖아. 예를 들면 전기요금 이런 걸 쓴 만큼 나오죠. 그죠? 와트, 뭐 킬로와트 내가 쓴 기준으로 우리가 뿌려줄 때도 그걸로 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쓴 만큼 그게 아니라 이런 감가상각비 이런 거는 고정이죠. 제조간접 원가에서도 그거를 뿌릴 때는 좀 달라야 되지 않냐라는 거야. 그래서 보통 문제로 나올 때 변동 원가 그거는 우리가 실제 쓴 만큼 자료를 주고 그걸로 뿌려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이런 고정 원가는 뭘로 뿌린다 보통? 최대 맥스로 쓸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줘. 이 기계 장치가 쓸 수 있는 최대 맥시멈일 때의 어떤 자료들을 줘요. 보통 그걸로 뿌려줘요. 어려운 거 아니고 이중 배부율은 제조 관적 원가를 두 개로 나뉘어서 각각 다른 기준을 쓰겠다는 거구나. 어떤 기준을 쓸지도 문제 나와요. 알았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순서를 일단
직단상 이거부터 다 하시고 머릿속에 여유 공간이 있다. 머릿속에 좀 여유가 있어. 이런 분들은 이중배부율까지 넓혀보시라고. 기출 중에 있어요, 이거. 됐죠? 하지만 직단상은 난 할 줄 모르는데 이중배부를 할 줄 알아요. 쓸모없어요. 그거는 확률상 안타 칠 확률이 매우 낮아. 됐죠? 일단은 단일 배부율법. 변동원가든 고정원가든 그냥 전체 기준으로 뿌린다. 지금 이 문제가 그렇죠? 이 문제 봐봐. 뿌릴 때 어때? 뿌릴 때 뭐 변동원가는 이 기준, 고정원가는 이 기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죠. 그냥 가공 부분에서는 기계 시간, 조립 부분에서는 전체 금액을 조립 시간으로 배부 기준으로 쓴다. 이렇게 나왔지. 단일 배부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됐죠? 총원가를 이렇게 나누겠다라는 거고. 우리는 여기가 핵심이야, 이 문제에서야. 아시겠지만 계산 문제에서 원가, 나는 다른 원가는 할 줄 모르지만 이거는 할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한번 훑어볼게요. 어떤 건지. 두 번째 박스는 직단상이에요. 외워야 돼. 파란색 박스 단위, 직단상. 말했지만 외우는 걸 누가 쓰라고 하지 않지만 내 머릿속에서 알고 있어야 문제를 잘 푼다고요. 직단상.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나눠져요? 보라색으로 필기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배분법은 아까 우리 여러분 S1, S2, P1, P2 이렇게 했었지. S가 보조였죠? 보조 비분 S1, S2 자기들끼리는 전혀 인식하지 않아.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 여러분 수선 부분이 있고 동력 부분이 있다고 해봐. 고장난 걸 고쳐주는 데가 수선, 전기 같은 에너지를 보급하는 데가 동력 부분이야. 됐죠? S1, S2야 이게. 여러분 실제로는 어때? 동력 부분에서도 고장나면 수선부에서 거기도 고쳐줘야 되지. 그리고 수선할 때도 전기가 들어가죠. 그지? 실제는 보조 부분 S1, S2 이 상호간에도 당연히 용력을 주고 받는다고요. 하지만 계산하기 귀찮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끼리 너희끼리 용력을 주고받은 거는 나는 모르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S1은 P1, P2로만 배부하고 S2는 P1, P2로만 배부하겠다. 됐지? S1하고 S2는 서로 주고받는 게 아예 없어. 한쪽으로 가는 것도 없고 가장 심플한 방법이야. 무식한 방법이기도 하고. 하지만 계산도 가장 쉽죠? 직접 배분법이에요. 됐지? 머릿속에 외울 때, 야, 보조 부분은 모르겠고, 나는 모르겠고, 무조건 P1으로 그냥 직접 뿌리고 말 거야. 이렇게 외워. 직접, 직접. 됐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간접적으로 우리가 보조 부분끼리는 전혀 간접적인 건 인식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든 머릿속에 외우세요. 됐죠?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끼리는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방법이야. 단계 배분법은 여러분 뭐예요? 보조 부분끼리의 용력의 주고받음을 부분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이죠. 그지?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럼 이미 이 계산은 여러분들 많이 하셨겠지만 밑에 예를 들어 가지고 볼게요. 뒤에 풀이해서 자, 일단 여러분 A, B 적혀 있는 거 무시해 주시고요. 일단 여러분 여기 직접 배분법일 때 볼게요. 직접 배분법일 때 어떻게 해? 30만 S1을 뿌린다. 직접 배분법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P1, P2로 뿌리죠. 어떤 비율로? 여러분 이때 계산할 때 헷갈리지 말 거 뭐야? S1을 P1, P2로 뿌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 자료가 주어져 있다면 이 비율만 이용하는 거죠. 맞죠? 지금 예를 들면 90시간, 60시간이야. 이 여기 있는 S2에는 150시간은 보지도 마. 맞죠? 그냥 곱하기 90 더하기 60 요걸 분모해 놓고 분자에다가 여기 90 이렇게 뿌려주는 거지. 이게 S1이 이렇게 뿌리고 S2는 어떻게 뿌렸죠? S2도 S1으로는 아예 전혀 안 가. 그냥 P1, P2 이렇게만 보내주면 돼. 어떤 비율로? 요 비율로. 0.2 대 0.4, 6분의 2, 6분의 4, 뭐 이렇게 뿌려주면 되잖아. 이게 직접 배분법. 너무 심플해요. 이 사이에 오가는 거 있어 없어? 아예 없어요. 오케이, 이건 됐고요. 자,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단계 배분법. 보조 부분이 서로 주고받는데, 야, 그걸 다 하기는 좀 그렇지 않냐라는 거야. 이게 그게 무슨 애매한 소리냐라고 싶겠지만,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S1하고 S2가 서로 주고받긴 하지만, 야, 그거 언제 그걸 두 개 다 계산하냐? 나 못해. 이러면이야. 그러면 어때? 알았다, 알았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직접 배분법은 너무 과격하다는 거지. 아예 주고받은 걸 모른 척하면 안 돼. 일부만 인식하자. 라는 게 단계 배분법이야. 단계 배분법의 핵심은 여러분, 제가 밑에 적어놨지. 요거는 뭐냐 하면, 말부터 먼저 썰을 풀게요. 자, S1이 S2에 간 거를 인식할 거야. 라고 하거나 혹은 밑에
S2가 S1에 기여한 것만 인식할 거야. 둘 중에 하나만 한다는 게 핵심이야, 사실. 오화 있죠, 오화. 이 오화가 핵심입니다. S1에서 S2를 가는 걸 인식하기로 했어, 만약에. 잘 봐요. S1이 S2로 용역을 제공한 부분만 인식할 거야. 그러면 뒤에 뭐다? S2가 S1으로 간 걸 인식하지 않는다. X. 이 말이에요. 맞죠? 만약에 S2가 S1으로 배부한다는 것만 인식한다라고 하면 반대로 S1이 S2로 보낸 용역은 전혀 인식하지 않아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풀 때 어떻게 구현화되어 있는지 볼게요. 자, 일단 문제에 무조건 주어집니다. 뭐가? S1부터 배부한다. S2부터 배부한다. 이런 게 무조건 나와요. 그게 없으면 문제 오류예요. 만약에 단계 배부법을 푸는데 그 전제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제를 적고 풀어야 돼요. S1부터 배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우리 시험에서 그러지 않아. 문제 오류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문제가 성립한다는 말이야. 뭐부터 배부할지. 그러니까 즉 S1이 S2에 영향 끼친 거를 우리가 인식할지, S2가 S1에 영향 끼친 걸 인식할지를 정해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단계 배분법은 원래 못 풀어요. 그래서 하지만 풀긴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전제가 없다면 가정을 해야 돼요. 이거 이제 S1이 S2에 배부한 것부터 푼다. 라고 하면 S1 이 30만 원을 여러분 S2, P1, P2 이렇게 배부해요. 맞죠? 문제 주어지는 거 보고 아 S1은 이렇게 배부하는구나. 세 군데 다 영향을 끼쳤다고. 됐죠? 자, 중요한 게 위하고 다른 점이 여기죠. S2가 원래 자기 거 20만 원에다가 지금 S1으로부터 배부받은 요거 있죠, 요거. 그죠? 요거까지 더해서 P1과 P2로 보낸다. 기억나요? 맞죠? 기억이 새록새록하죠? 하지만 중요한 거 뭐? 절대로 얘를 다시 S1으로 보내면 안 된다. 그지? 이게 상호 주고받은 용역에서 일부만 인식한다는 거야. 됐죠? 왜? S2가 S1으로는 보내지 않거든. 여러분 이게 S1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잘 봐요. 문제 전제에 따라 다른 거예요. 문제에서 S1부터 배부한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객관식에서 많이 봤을 거야. 그게 이런 의미라고. S1에서 S2로 보내는 용역의 제조간접 원가 용역만 그냥 인식하겠다. 왜? 정확하진 않지만 너무 귀찮으니까 다 하기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 이제 볼게요. 만약에 S2부터 배부한다라는 거 뭐 S2가 S1에 배부하는 것만 인식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만 원을 S1, P1, P2 배부해요. 맞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 S1 입장에서 원래 내 거 30만 원이랑 S2로부터 받아온 얼마가 있겠죠, 요거. 요 화살표. 이 두 개를 더해서 뭐하고 뭐? P1과 P2로만 뿌려주는 거예요. 됐죠? 스텝을 밟는데 스텝은 내려가든 올라가든 한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S1부터 배부하든 S2부터 배부하든 그건 문제에 무조건 나온다고요. 주의할 점은 이 문제에서도 여기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S1에서 다시 S2로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는 거야. 배부할 때. 뭐 당연하겠죠? 이게 단계 배분법에서의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다. 됐죠? 자, 상호 배분법이 있습니다. 상호 배분 물 좀 마실게요. 인다수. 여러분 제주 이마트에 이 삼다수 있죠? 이거 2리터 6개 있잖아요. 2리터 6개가 그 이 뭐 노브랜드 그게 한 2천 얼마잖아. 그죠? 근데 삼다수 2리터짜리 6개가 제주 이마트에 4천 원인가 이렇게밖에 안 해요. 엄청 싸요. 여러분도 오시면 삼다수 많이 드세요. 자, 자, 이제 넘어갑니다. 단계 배분법을 했어. 단계 배분법을 했고 이제 상호 배분법. 이게 뭐겠어요?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 보조 부분끼리의 제조 간접 원가 주고받은 즉 용역 보조 부분 동력 부분과 수선 부분이 서로 고쳐주고 서로 전기 주고 이거를 완벽하게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상호 주고받은 거를 완벽하게 인식하겠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요거 지금 이 문제가 상호 배분법이잖아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연립 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연립 방정식.
자, 우리 이제 더 이상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쉽죠? 자, 여러분 논리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걸 풀 건데 뭐냐면 자, 일단 여러분 S1이 S2, P1, P2로 영향을 끼치고요. S2도 S1, P2, P1, P2 이렇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가운데 서로 주고받는 이걸 인식하자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미지수가 두 개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AB 대문자 AB라고 표현하는데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연립 방정식 풀었다고 원가 이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지금 내가 하는 게 어떤 행위인지를 알아야 돼. 지금 여러분 연립 방정식을 풀 건데 행위를 어떤 의미인지를 봅시다. 우리 그 식의 의미. A 대문자 A 이게 뭐다? S1. 그러니까 수성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다른 부분에 뿌려줄 금액을 우리는 대문자 A라고 보낼 거예요. A라고 말할 거예요, 지금. 대문자 A. S1이 배부할 최종 금액. 여기에는 뭐도 들어있죠? 이거. S2로부터 받아온 것도 이 A에 포함된다는 게 핵심이죠? 자, 그럼 B 봐봐. 대문자 B는 어떤 의미다? S2. 즉, 동력 부분에서 S1, P1, P2 이 세 군데 뿌려줄 최종 금액. 여긴 어떤 게 숨어 있죠? 어떤 의미가? S1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온 이것까지 포함을 해야겠지, 이 B가. 맞죠? 자, 이제부터 풀면 돼요. 어렵지 않아. 여러분 그냥 말만 제가 거창했을 뿐이지. 이거 뭐 이원 1차 연립 반정식인데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자, 봐봐요. 하나씩 A부터 설명해 봅시다. A. S1이 배부할 최종 금액은요. 원래 S1이 배부할 30만 원에다가요. 뭘 더해주면 돼? S2이 20만 원 중에서 받아온 거. S1 너 이거 너 가져. 너 네가 이만큼 내 거 썼으니까 내 전기 썼으니까 이만큼은 네가 부담해라고 준 거를 더한 거겠죠. 뭐라고? 다시 한번. 원래 S1이 부담할 30만 원에다가 원래 S1이 생긴 30만 원에다가 S2로부터 부담받아 새로 책정받아서 할당받아온 요 금액 두 개를 더한 게 대문자 A다. 뭐 이거야. 이거 어려울 거 없어. 밑에 봐봐. 식. 보라색 읽어보세요, 여러분. 보라색. S1이 배부할 최종 금액 대문자 A는 뭐하고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원래 S1이 배부해야 되는 30만 원과 뭐? S2로부터 S1이 배부받은 뭐? 여기 40%지 여기. 봐봐요. 원래 S2는 총 배부액이 B죠. 대문자 B지. 이 중에서 여러분 A에 얼마 주는데? 40%거든요. 요거. 맞죠? 40%, 20%, 40%잖아. 그지? B가 배부할 전체 금액 중에서 A한테 주는 거는 0.4B다. 맞습니까? 그걸 더한 거다라는 거야, A는. 동일한 논리로 밑에 봐봐. S2가 배부할 최종 금액 대문자 B는 S2가 원래 배부해야 되는 이 20만 원에다가 뭘 더해주면 돼? A가 이렇게 뿌릴 건데 S2, P1, P2에 뿌릴 건데 S2에 뿌려준 이거 대문자 A 곱하기 0.5죠 이거? 이거를 더한 거지. 20만 원에다가 A로부터 받아온 그 두 개를 더하면은 뭐다? 최종적으로 뿌려줘야 되는 B가 되겠죠. 맞죠? S2가 배부할 최종 금액 B는 S2가 원래 배부해야 하는 20만 원과 S1으로부터 S2가 이번에 새로 배부받을 0.5A를 더한 겁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의미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 세울 때 안 헷갈린다고. 이거 여러분 풀어봐서 알겠지만 난리 납니다. 여기 0.4 여기 B에다가 A 적고 막 난리 나. 실수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당연한 거야. 원래 계산하다 보면 헷갈리는데 지금 우리가 세운 식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합시다. 이 말이야. 계산 이거 자체는 여러분 누구나 하지. 특히 이제는 우리는 계산기까지 있다고. 여러분 객관식 회계할 때는 이거 자체를 실수 없이 계산해 내는 것도 하나의 관문이었죠. 우리한테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게 관문이 아니야. 그죠? 안 볼 겁니다. 자, 토끼는 보지 안 보여. 토끼는. 자,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토끼자 그 웃기잖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푸시면 돼. 항상 식을 세울 때는 의미를 아시면 되고요. 요런 식 하나하나를 지금 풀진 않을게요. 자, 저는 이렇게 풀어드렸습니다. 대문자 A와 대문자 B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는지. 자, 이렇게 했고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30페이지. 자, 여러분 제가 말했던 거죠. 요거. 뿌려지는 걸 보라는 거야. A하고 B를 연립 방정식 풀면 계산이 나와요. A는 47만 5천 원이 나와. B는 43만 7,500원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뿌려질까요, 여러분? 봐봐요. 보라색 A 47만 5천 원은 이렇게 세 군데로 뿌려지는 거예요. 그죠? 잘 봐. A 47만 5천 원 중에서 야, B라는 놈이 S2라는 놈이 반이나 썼었어. 반을 가져가죠. 24만 7,500원. 그죠? 그러니까 원래 S2가 가지고 있던 20만 원에다가 이번에 24만 7,500원을 받아왔죠? 그지? 그러니까 S2가 뿌려줘야 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20만 원에다가 이번에 새로 받아온 24만 7,500원을 더하니까 그러니까 44만 7,500원이 되는 거예요. 신기한가요? 네가 방금 풀었잖아, 연립 방정식으로. 그죠? 방금 푼 거예요. 그 의미가 이거라는 거야. 그래서 요걸 또 이렇게 뿌려지는 거지. S2 44만 7,500원이 S1에, P1에, P2에 이렇게 뿌린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A 47만 5천 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그죠? 원래 S1이 갖고 있던 30만 원에다가 B로부터 받아온 17만 5천 원을 더해서 47만 5천 원이 됐던 거죠. 그죠? 이렇게 원래 순환되는 거예요. 원래 순환되는 거예요. 그 순환되는 정확한 금액을 우리 찾은 거고. 자, 중요한 거는 또 뭐다? 한 가지 더, 한 스텝 더. 이제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아까 전에 제가 뭐랬죠? 서브는 서브일 뿐이야. 우리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냐고. 갑자기 문제 1번에서 뭐 제조 관조 원가를 어떻게 뿌리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이런 디테일한 수학을 하고 있죠? 왜? 왜 이걸 하고 있나? 수선 부분과 동력 부분이라는 보조 부분에서 생긴 제조 간접 원가도 결과적으로 얘들을 제품에 넣어줘야 되거든.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얘들을. 수선 부분과 동력 부분에서 생긴 제조 간접 원가를 이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제품으로 뿌려주는 연습을 우리는 한 거예요. 기준을 공부한 거지.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했죠? 수선 부분과 동력 부분, 즉 서브 1, 서브 2는 뿌려주고 나서 어떻게 된다? 배부하고 나서 어떻게 된다? 0이 된다고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0이 돼야 돼. 그죠? P1, P2로 보내야 되거든. 아까 전에 뿌리기 전에 얼마였어요, 여러분? 뿌리기 전에 얼마였어? 30만 원, 20만 원, 23만 원, 27만 원 합쳐서 합계가 100만 원이었죠? 이제 우리는 이 50만 원을 여기로 옮겨준 거야. P1, P2로. 총액 100만 원은 당연히 변하지 않아. 제조 부문으로 흘러 들어갔거든. 봐봐. 제조 부분 P1에 얼마가 있어요? P1에 46만 원이 있고 P2에 얼마가 있어요? 54만 원이 있죠. 당연히 합치면 100만 원이지. 이사 간 것뿐이야. 보조 부분에 있는 애를 제조 부분으로 너희로 가라. 이 46만 54만 원이 완성됐지. 그러고 나서 이제 뭘 하는 거라고? 물음 1번하고 물음 2, 3, 4번 이제 이어지는 뒷부분은 이제 이 합쳐진 46만 원 보조 부분으로부터 받아와서 최종 금액을 우리는 알았다고. 46만 원과 46만 원과 54만 원. 이거를 그냥 배부해 주면 돼요. 지금 정상 배부 아니니까 실제 원가예요. 실제 원가. 실제 개별 원가 안에서 지금 우리는 자잘한 주제를 공부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배부는 실제 배부하는 거겠지? 실제 배부, 예정 배부인가? 혹시 봅시다. 예정 배부일 수도 있죠. 실제야. 예정 배부한다는 말 없지. 여기 봐봐. 여기 보시면은 엮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던 지식을 가공 부분에서는 기계 시간을, 조립 부분에서는 조립 시간을 이라고 하고 밑에 여러분 숫자 수 시간 나오죠. 시간에 무슨 예정이니 실제니 따로 표현 없죠. 그러니까 여긴 전부 다 실제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난달에 들어간 실제 시간. 제가 말했죠. 따로 언급이 없으면 여러분 디폴트 값이 뭐라 그랬어? 개종 실정표 전변초 개별 원가 계산, 실정표 예산의 실제 원가 계산, 전변초 전부 원가 계산. 여기 디폴트 기본 값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보조 부분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교수님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 배부 기준으로 나눠서 제조 간접 원가를 뿌려주기만 하면 돼요, 이제. 실제로 배부한다는 거예요. 실제 기준으로. 그래서 물음 2, 3, 4, 5번은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지금 내가 이 보조 부분 원가에 대한 이론을 전체적으로 오버뷰
전체적으로 보고 있지 않으면 2, 3, 4, 5번 못 풀어요. 이런 거 되게 질문 많이 받았어요, 제가. 예를 들면 상호배분법으로 뭐 얼마를 뿌린다, 얼마를 배부한다,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제조 간접 원가가 제품, 프라임, 메인 가공, 여기 그 제조 그 부분으로 왔죠. 여기에서 제조 부분의 제조 간접 원가야, 이거 지금.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찾아낸 이 46만 원과 54만 원이 제조 부분에서의 결과적으로 제품에 뿌려줘야 될 제조 간접 원가를 찾은 거라고, 지금 이게. 이제부터 찾은 거를 제품에 뿌려주는 것까지 우리 할 수 있어야 돼.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뭘 하는지 보조 부분 원가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계산기 두드려서 상호배분법, 단계배분법 이것만 했다면은 이거에서 막힌다고 턱. 이거 뭐지? 왜 갑자기 이걸 물어보지? 이러세요. 제가 경험 몇 년 동안 강의하면서 들어본 거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계산 자체는 너무 쉬워. 이거 해보세요. 그냥 나와 있는 숫자로 기계 시간으로 P1은 기계 시간으로 한다며 230시간으로 나눠. 그럼 기계 시간에다가 2,000원 곱하면 돼. P2는 조립 시간으로 한다며 54만 원에다가 300시간 나눠. 그러면 지금 배부 기준 나왔죠? 여기에다가 실제 들어간 시간이 나온다고. 지금 표에 다 나와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다 나오잖아, 지금. 이따 봐봐. 제품 여기 230, 300시간으로 나누고, 실제 쓰인 거, 제품 A에 뭐 기계 시간 10시간, 뭐, 그 뭐냐, 기계 시간 10시간, 조립 시간 20시간. 이렇게 다 자료가 나와 있다고. 여기에 이걸로 배부 기준을 뿌려주기만 하면 땡이야, 땡. 하지만 모르면 못 풀어요. 2,000원, 1,800, 요 배부 기준으로 10시간, A에다가 10시간, 20시간이잖아. 56,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만 하면 쉬워요. 바로 나와. 물어보면 지워졌냐?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알겠죠?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우리가 그 컨버전, 머릿속에서 전환하자는 게 이런 거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디테일한 말 문제는 안 해도 돼. 하지만 내가 객관식용으로 풀었던 그 하나하나의 정답들 있죠. 보조 부분 원가 배부되는 게 얼마냐? 배부 후에 제조 부분의 배부 후 원가가 얼마냐? 이런 거를 기본으로 알면서 추가적으로 이게 결과적으로 결국 제조 간접 원가를 뽑아낸 거니까 제품에 뿌려주는 것까지 물어본다고요. 물어볼 수 있다고요. 됐지?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 머릿속에 탁탁 뇌를 쳐주면 이거구나 하는 생각만 들면은 여러분들 주관식 너무 쉬워. 꿀이다 꿀. 이렇게 심으면 꿀이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됐죠? 자, 너무 아쉽지만 지금 그 문제 3번 종합원가 계산은 이제 목요일 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클립은 요렇게 정리를 하고 10시 전에 맞춰 드릴게요. 토끼들 가만히 있어 봐봐. 잠깐만요. 일단 그래서 문제 1번, 문제 2번을 할 거고 했고 여러분 잠깐만 40회 2번을 훑어볼게요. 죄송합니다. 맞히는 척하고 안 맞춰가지고. 잠깐만요. 40회 2번을 보세요. 여러분 봐봐. 40회 2번도 보조부분 원가의 배분이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자료는 똑같아. 자료 이렇게 있고 조금 틀만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고요. 풀이를 봐봐. 뭘로 물어보나? 직접 배분법 물어보래. 여러분 봤죠? 직접 배분법 특징이 뭐였어? 그지? 빨간색으로 하자면은 S1 2만 원을 바로 P1하고 P2로만 보내요. 맞죠? 그리고 초록이 S2 3만 원을 S1 보지도 않아. 그냥 P1, P2로만 보내요. 심플한 방법. 직접 배분법. 물어본다니까. 그리고 뭐 나머지는 배부 받아가지고 뿌려주는 것까지도 물어봐요. 정현정 왜 썸다운 했죠? 정현정 동면 이익인데 왜 썸다운 했죠? 이렇게 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봐. 여러분 봐봐요. 안 그래도 보고 있다 싶죠. 그만 말해라 싶겠지만 이게 말버릇이라서 죄송합니다. 자, 2번. 공장 전체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 뭐죠? 공장 전 제조 부분별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 이렇게 나오고 직접 배분법 물어보고 있고요. 그러면 공장 전체 제조 관점 원가 배분분은 이건 사실 아주 심플한 부분.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냥 이거 방법도 아니야. 그냥 전체 금액을 다 더해서 한 번에 뿌리자 이 말이야. 무슨 소리냐? 공장 전체 제조 관점 원가는 공장 전체 보조 부분, 제조 부분 다 있을 거 아니야. 문제 봐봐. 이 금액 있죠? 이 네 개. 이 다 더하면 얼마예요? 12만 원, 15만 원, 17만 원. 이 17만 원 전체를 야 나는 모르겠고 보조인지 제조인지 모르겠고 공장 전체 17만 원 한 방에 그냥 기준 하나로 다 뿌릴 거야.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야. 이것도 물어보죠 실제로.
어려운 거 없어. 이제 기출풀이 봐보세요. 그냥 보조 부분을 체계적으로 뿌리지 않고 제조 부분에 그냥 다 더해서 한 방에 뿌리겠다. 이런 무식한 방법인데 물어보니까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봐봐. 쉽잖아. 직접 배분법 하는 문제도 있다고요. 이렇게. 상호 배분법,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다 하시고 머릿속에 약간 여유 공간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했죠. 단일 배분율과 이중 배분율법, 배부율법.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뭐 변동 원가인지 고정 원가인지 따라서 기준만 다르다 뿌려주는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자, 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녹화를 마칠게요. 자, 문제 2번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